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컴퓨터 메모리 분야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죠. 울트라 램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던데요. 이 메모리의 미래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 가능성은 어떤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볼 목표는요. 울트라 램, 이게 대체 뭔지, 기존 메모리랑은 뭐가 다른 건지 확실히 좀 알아보고 또 최근에 중요한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의미는 뭔지 네네.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 손안의 기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오려면 어떤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울트라램이란 기술,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메모리들의 어떤 한계점, 문제점 때문에 나오게 된 건가요? 아, 네. 예를 들면 D램 같은 경우는 빠르긴 한데 전원 끄면 확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휘발성이죠. 맞아요. 반대로 낸드 플래시는 전원 없어도 데이터는 남지만 속도가 좀 느리고 쓰기 횟수 제한이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울트라램의 핵심 목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대표 메모리. D램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랑 네. 낸드 플래시의 비휘발성. 그러니까 전원이 없어도 데이터를 딱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리고 낸드보다 훨씬 더 오래 쓰고 지울 수 있는 내구성. 이 장점들만 쏙쏙 뽑아서 합치고 단점은 없애겠다 이겁니다. 오, 장점만 합친다니.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다른 접근을 하는데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실리콘 반도체가 아니라 좀 특별한 재료를 써요. 갈륨 안티모나이드나 알루미늄 안티모나이드 같은 화합물 반도체라는 걸 씁니다. 재료부터 다르군요. 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는 방식도 기존 거랑은 좀 달라요. 공명 터널링이라고 하는 약간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뭐 복잡하게 들어갈 건 없고 그냥 전자의 어떤 특별한 상태를 이용해서 0과 1을 구분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합물 반도체의 양자역학이라 확실히 기존 메모리랑은 뿌리부터 다른 기술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D램 속도에 낸드처럼 데이터 안 날아가고 내구성까지 좋다면 이거 진짜 뭐랄까 이상적인 메모리 아닌가요? 그래서 만능 메모리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능 메모리, 유니버설 메모리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성능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 보니까 수치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제시된 목표치들은 뭐랄까 현재 기술 기준으로 보면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속도는 지금 우리가 쓰는 D램이랑 비슷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요. 네, D램 수준의 속도. 그러면서도 데이터 내구성, 그러니까 쓰고 지울 수 있는 횟수죠. 이게 지금 널리 쓰이는 랜드 플래시보다 무려 4,000배 이상 높다고 주장을 합니다. 4,000배요? 와. 네, 이론적으로는 뭐 수백만 번 이상 써도 괜찮다는 계산이고요. 데이터 보존 기간도 엄청나요. 전원 없이도 최대 1,000년 동안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1,000년이요? 물론 이건 이론적인 최대값이긴 한데 그래도 기존 비휘발성 메모리보다는 훨씬 긴 시간이죠. 4,000배 내구성의 1,000년 보존이라 진짜 놀라운데요. 근데 제가 자료에서 또 하나 눈여겨봤던 게 에너지 효율이었어요. 스위칭 에너지가 엄청 낮다고 하던데요. 아, 맞습니다. 그게 또 울트라램의 아주 중요한 장점 중 하나죠. 데이터를 한번 딱 쓰고 지울 때 드는 에너지를 스위칭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네. 울트라램은 이게 1펨토줄 미만 수준이라고 해요. 펨토면 10의 마이너스 15승이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극미량의 에너지로 작동한다는 뜻이죠. 펜토줄? 네, 이건 뭐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메모리 소자랑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특히 중요한 게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바일 기기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네, 그런 데서 배터리 시간이 엄청 중요하고 또 요즘 데이터 센터들 전기 엄청 먹잖아요. 아, 그렇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문제죠. 네, 이런 데서 울트라램이 쓰이면 이점이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D램은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려고 주기적으로 다시 써주는 동작, 리프레시라고 하죠. 네, 리프레시. 그게 필요한데 울트라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휘발성이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주면 전력 소모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능 메모리라고 불리만 하네요. 속도 빠르지, 데이터 안 날아가지, 오래 쓰지, 전기도 엄청 적게 먹지. 이게 다 진짜 된다면 정말 컴퓨팅 환경 전체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작은 IoT 기기부터 스마트폰, PC, 저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다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실험실에서 아무리 대단한 결과가 나와도 그게 바로 상용 제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반도체는 더더욱 그렇고요. 네. 워낙 고도의 기술이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요. 울트라램도 사실 몇 년 전부터 가능성은 계속 얘기됐었는데 최근까지는 주로 학계에서 연구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요한 진전이 좀 있었던 거죠. 네, 바로 그 부분. 저를 그게 궁금했습니다. 많은 유망 기술들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잖아요.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문턱을 못 넘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울트라램이 이 계곡을 좀 건너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가 나온 건가요? 영국 기업 퀴너스 테크놀로지랑 IQE라는 회사 협력 소식이 자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최근 울트라램 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이에요. 핵심 성과가 뭐냐면 울트라램을 그냥 실험실에서 한두 개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적인 규모로, 그러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스케일업을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검증했다는 발표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정 개발. 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대량으로 그리고 싸게 만들 수 없으면 상업적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두 회사가 협력해서 얻은 성과가 바로 이 대량 생산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의 확장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화합물 반도체, 그거랑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울트라램의 핵심 구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에피텍시라는 공정이 있어요. 에피텍시요. 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갈륨 안티모나이드 GASB랑 알루미늄 안티모나이드 ALSB, 이 특수한 화합물 반도체 재료를 쓰는 에피텍시 공정의 산업적 확장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에피텍시는 뭐냐면 웨이퍼라는 반도체판 위에다가 아주 정밀하게 원자층 단위로 얇고 균일한 결정박을 성장시키는 기술이에요. 마치 레고 블럭 쌓듯이요. 정밀하게 층을 쌓는 기술이군요. 네, 울트라램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구조가 바로 이 에피텍시 공정으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GASB나 ALSB 같은 화합물 반도체가 실리콘보다 훨씬 다루기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큰 면적의 웨이퍼에 균일하게 또 품질 좋게 막을 성장시키는 게 기술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실리콘이 아니라서 대량 생산이 더 어려웠던 거군요. 그렇죠. 실리콘은 워낙 오랫동안 연구하고 써와서 관련 공정 기술이 아주 잘 발달해 있는데 이런 3, 4족 화합물 반도체는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들을 이용해서 메모리 소자용 에피텍시 공정을 산업적으로 확장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한 거는 자기들 주장이지만 이번이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 세계 최초 주장이라. 네. 이 프로젝트가 1년 동안 진행됐고 또 영국의 기술혁신 지원기관인 이노베이트 UK에서 자금 지원까지 받았다는 걸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 기술의 중요성이나 잠재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쪽 회사 CEO들 발언을 봐도 기대감이 상당해 보이더라고요. IQE CEO는 패키징된 칩의 산업적 생산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말했고 네. 퀴나서 CEO는 더 나아가서 대학 연구실에서 상업 제품으로 가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면서 AI, 모바일,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혁신할 이 기술로 영국이 차세대 메모리 주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기대감 표출이라기보다는 뭔가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보이는 발언 같아요. 네,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프로토타입하고 공장에서 막 수백만 개씩 찍어내는 양산 제품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기술적, 공정적인 갭이 있거든요. 네.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다리를 이제 막 놓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죠. 이건 울트라램이 그냥 연구 대상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제품이 될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놓기 시작한 거지 아직 강을 완전히 건넌 건 아니에요. 제조 공정의 확장 가능성을 확보한 게 큰 걸음이긴 한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울트라램 만나는 거 그냥 시간 문제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가요?
자료들을 보면 마냥 긍정적인 얘기만 있는 건 아니던데요. 네, 후자에 가깝습니다. 기술 개발 성공이랑 시장에서의 성공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기술 장벽도 높지만 경제적, 구조적 장벽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이에요. 그렇죠. 네, 자료들에서도 여러 중요한 과제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제일 큰 어려움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역시 가장 현실적이고 거대한 장벽은 기존의 그 탄탄한 메모리 공급망 생태계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하는 문제예요. 기존 생태계 진입 문제. 네, 지금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D램이랑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거의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삼강체제. 그렇죠. 이 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진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기술 개발하고 생산시설, 팹이라고 하죠. 그거 짓고 전 세계적인 유통망, 고객 관계 다 확보해놨거든요. 울트라램이 이 시장에 들어가려면 단순히 우리 칩이 더 좋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 말고 또 다른 어려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울트라램 같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메모리를 쓰려면 아마 칩만 그냥 바꿔 끼워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메인보드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 변경? 네, 더 나아가서는 운영체제, OS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앱, 응용 프로그램 수준에서도 뭔가 최적화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까지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시스템은 빠른 D램과 느리지만 용량 큰 낸드를 같이 쓰잖아요. 그 특성 차이를 고려해서 설계된 건데 만약 이 둘을 그냥 하나의 울트라램으로 바꾼다. 그러면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 전체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거. 이게 신생 기업인 퀴나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죠. 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그리고 칩 만드는 회사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 생태계가 다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기술 개발이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력이 진짜 중요해져요. 자료에서도 두 가지 가능한 길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좀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기존 메모리 대기업들하고 정면 대결은 피하고 그들이랑 협력하거나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이에요. 협력이나 라이센스. 네. 대기업들의 기술력, 생산 능력, 자본력, 유통망, 그리고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도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 기술 주도권을 좀 내주거나 수익 분배에서 좀 불리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른 하나는 독자적으로 가는 길인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D램이나 낸드 시장 전체를 다 먹겠다. 이러기보다는 좀 작은 시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특정 기능을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고성능 컴퓨팅의 특정 분야라든지 이런 틈새 시장을 먼저 공략해서 기술 우수성을 입증하고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전략이죠. 근데 이 길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고 성공 가능성도 좀 더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검증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거죠. 실험실이랑 실제 양산은 다를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확장 가능한 공정을 개발했다는 거랑 실제 양산 라인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율로 생산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 산업 규모의 공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율, 그러니까 불량품 없이 양품을 만들어내는 비율이죠. 이걸 꾸준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수율이 중요하죠, 반도체는. 네. 수율이 낮으면 생산 단가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칩 하나하나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기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시스템 수준에서 기존의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조합보다 와, 확실히 성능이 더 좋네? 또는 배터리가 훨씬 오래가네? 이런 뛰어난 성능 향상이나 현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체감할 수 있게. 네. 그냥 이론적으로 좋아요가 아니라 실제로 써보니까 확실히 더 낫더라. 이걸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게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넘어야 할 선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런데 이 모든 기술적, 전략적 과제들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자료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정말 가장 넘기 어려운 마지막 관문은 바로 수익성, profitability입니다. 수익성,
돈 문제군요, 결국. 네, 아무리 기술이 혁신적이고 성문이 뛰어나다고 해도 규모의 경제를 갖춘 수익성 있는 대량 생산, 이게 불가능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울트라램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왔던 수많은 차세대 메모리 후보 기술들이 겪었던 가장 큰 좌절의 원인이었습니다. 아,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군요. 그 옵테인 메모리 얘기도 자료에 좀 나오던데요?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손잡고 정말 야심차게 개발했던 3D X포인트 기술 기반의 옵테인 메모리죠.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옵테인은 처음엔 기대가 컸어요. D램보다는 느리지만 낸드보다는 훨씬 빠르고 내구성도 좋은 이른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SCM로서 주목받았죠. 그런데 결국 D램만큼 빠르지도 않고 낸드만큼 싸지도 않은 좀 애매한 위치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 비싸서. 네, 결국 인텔은 정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옵테인 사업을 접어야 했죠. 그 외에도 뭐 M램이니, 리램이니, V램이니 다양한 차세대 메모리 기술들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서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아주 특수한 틈새 시장에 머물거나 아니면 주류 시장 진입에는 실패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의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인 성숙도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달성한 그 낮은 생산 단가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 결국 기술 자체의 혁신성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경제성이라는 현실의 벽이군요. 울트라램 역시 아무리 꿈의 기술이라고 불릴 만한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이 수익성의 벽을 넘지 못하면 과거의 다른 기술들처럼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뭐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기술 개발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또 가격 경쟁도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기술적인 우위는 기본이고 그걸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갖춰야 해요. 휘나스가 IQA랑 협력해서 제조 공정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건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양산 라인에서 경쟁력 있는 수율과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시작된 셈입니다. 정말 성공 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게임처럼 들리네요. 기술의 잠재력은 분명 매력적인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약에 울트라램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요. 우리 사회나 관련 산업에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파급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만약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히 더 좋은 메모리가 나왔네 이 수준을 넘어설 겁니다. 우선 계속 강조했지만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의 혁신이 클 거예요. 네, 에너지. 특히 요즘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이기도 하고 운영 비용 부담도 크고요. 울트라램 같은 초저전력 고성능 메모리가 널리 쓰이면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컴퓨팅 분야의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 지속 가능성 중요하죠. 네, 이건 뭐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고요. 모바일 기기에서는 당연히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큰 의미가 있네요. 그 외에 또 다른 영향은 없을까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컴퓨팅 아키텍처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빠른 D램하고 느리지만 용량 큰 낸드 플래시, 보조 기억 장치를 같이 쓰는 좀 복잡한 메모리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울트라램이 D램 속도랑 낸드의 비휘발성을 다 만족시킨다면 이론적으로는 이 복잡한 계층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아예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 설계가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시스템 전체 성능을 높이고 복잡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죠. 오, 시스템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소수 기업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퀴나스가 영국 기반의 스타트업이니까 만약 성공하면 영국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떠오를 수도 있겠죠. 아, 새로운 경쟁자 등장? 네, 아까 퀴나스 CEO가 영국 메모리 주권 얘기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일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 먼 미래의 가능성이지만요. 기술 자체의 혁신성을 넘어서 에너지 문제 해결, 컴퓨팅 구조 변화,
그리고 산업 경쟁 구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말씀이시군요. 퀴나스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특허도 따고 세계 지식재산기구 와이포에서 상도 받았다는 거 보면 적어도 기술적인 혁신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술적 혁신성은 분명 중국할 만합니다. 하지만 계속 살펴봤듯이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의 주류가 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해요. 울트라램의 여정은 이제 막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기술적 과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전략적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울트라램, D램의 속도, 낸드 플래시의 비휘발성과 내구성, 그리고 초저전력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특성을 다 갖춘 만능 메모리를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네. 최근 퀴나스와 IQE의 협력으로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중요한 진전도 있었지만 여전히 기존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 또 시스템 수준에서의 성능 및 수율 검증,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많은 유망 기술들을 좌절시켰던 수익성 있는 대량 생산이라는 가장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의 산업 논리하고 부딪히면서 시장에 자리 잡으려고 애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에요.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상업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 냉정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결국 울트라램이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차세대 메모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유망 기술의 하나로 기록될지는 앞으로 몇 년간의 행보에 달려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이 기술과 시장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좋은 학습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울트라램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의 잠재력과 또 현실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울트라램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도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